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와 IBM 두 남자 토익의 권영준. 저는 두 남자 토익에서 두 남중의 남자를 맡고 있는 이루경 강사입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색다른 곳에서 오랜만에 좀 인사드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무슨 일로 이렇게 오게 됐나요? 여러분들 뭐 토익 시험장 가면 이런 피플들을 만나게 됩니다. 토익 시험장 가서 시험을 치러 오지 않고 뭔가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해 준비하고 오신 그런 피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소위 말해 꼴불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문용어로 JS라고 얘기할 수 있죠. JS가 뭔지 아시죠? 얘기해 주시죠. 진상입니다. 예. 네, 그런 피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저희 그 월드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준비됐나요? 준비되었습니다. 네. 과연 결승전이 누가 올라갈지 너무나 긴장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물론 아직 뭐 결승전 가려면 멀긴 했으나 저희 그 떨리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심장 소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긴장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 모습 몇 년째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조부터 볼까요? 그렇죠. 뭐 월드컵 같은 경우는 16강부터 시작되는 거기 네네. 때문에 총 8조가 준비가 되어 있고 첫 조, 네. 첫 조의 그 진상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손으로 연필 돌리는 사람. 그리고 끽끽 소리나는 의자 안 바꾸고 시험 중에 계속 소리 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상 보면서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볼까요? 네. 저렇게 심하게 돌리시는 분이 네네네. 저렇게 일어나도 되나요? 두 번째 영상 또 보고 한번 얘기를 할까요? 네, 분명 뭐 RC 시간이겠죠. 일단 첫 번째 영상분을 제가 한번 분석해 본 결과 네네. 뭐 저런 분들 뭐 연필 돌리시는 분들 많기는 한데 네. 방금 연필 돌린 저분을 보니까 아무래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연필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한 10바퀴 정도는 돌려줘야 연필을 돌릴 그런 준비가 된 사회로 볼 수 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감독관 분들께서 좀 네.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험장에 입장을 할 때 네. 오늘 연필 돌릴 거냐 물어보시고 연필을 돌리겠다라고 하면은 몇 바퀴 돌리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입시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저 연필 돌리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평소 돌리는 사람 들어서 돌리긴 하거든요. 이제 들어봤을 때 지금 본인 얘기 아닌가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저는 정말 잘 돌립니다. 눈동자 저 양- 흔들리시는 것 저 같은데. 양심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심이 좀 본인이 있습니다. 아닐 거라고 믿. 어쨌거나 뭐 일단 연필 돌리는 거 좀 꼴보기 여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두 번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RC 시간을 가정으로 봤을 때도 저렇게 떨어질 때 정말 힘들 것 같다. 옆 사람이 끝나고 나무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저번에 그 행위를 잠깐 봤을 때 우리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썩거림을 봤을 때 아무래도 방귀 끼는 것이 아닌가. 관략근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큰 방해가 됩니다. 그 둘 중에 어떤 분이 더 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막상막한데요. 제 생각에는 좀 들서서 되는 게 아무래도 소리 들리니까. 뭐 패널은 안 보면 되거든요. 근데 소리가 들리면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2번 올리고 싶은데 어떤가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펜을 돌리다가 제 눈만 안 찌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볼 때 토익 시험을 치면 2시간을 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지속성을 꼽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그 짓거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분은 지속적으로 저 짓거리를 하면서 소리를 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번 의자 들썩거리는 분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조부터 흥미진진했습니다. 2조 좀 기대가 되는데 네네. 어떤 분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연필로 줄 긋는 소리가 요라는 사람. 병음료를 깨거나 음료 엎질러서 피해주는 사람.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영상 한번 네. 보고 가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회 나오셨습니다. 연필 줄 긋기 대회 나오셨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분은 있으시고 또 네. 다음 분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어우.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저거는 뭐 한도 그램의 솜씨가 아니다. 일단 그 연필로 줄 긋는 사람은 저도 좀 찔리긴 하는데. 많이 줄 긋으시는. 아니 뭐 줄을 좀 긋긴 하는데 박박 긋지는 않지만 긋긴 하거든요. 연필 줄 긋는 분은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저렇게 팍팍 줄을 긋는 정도를 봤을 때 줄만 긋는 정도가 아니라 동그라미까지 치는 걸 봤을 때는 네. 내가 연필을 내가 한번 끝까지 써보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 강한 포부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비싼 음료를 먹자고 이렇게 쏟아부는 거 보면은 말 그대로 또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소비를 사회주의 맛이 좋아하시는 난다. 경향이 뭐 그렇게 아닐까 볼 수도 그렇게 있을 것 생각하고 같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뭐 저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험 치러 네. 갔는데 유리병을 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작자가 LC 때 그 유리병을 깨버렸습니다. 정말 그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나 그럴만하네요. 정말 감독관 분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초반에 그 멘트가 나오죠. 감독관 분들께서는 시험 시작되면 어떤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 네. 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너무나 당황스했었다. 네. 예,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뭐 이 두 진상, 두 JS에 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저희가 뭐 시험을 매달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이 보는 케이스는 저는 음료를 깨거나 엎질러서 많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연필로 정말 저는 정말 대생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됐어요. 비싸게 돈
주고 와가지고 거기서 그림 연습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본 것 같아서 저는 연필을 좀 올리고 싶은데 어떤가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속성을 꼽습니다. 연필로 시작하신 분들은 끝까지 연필로 갑니다. 저는 이런 명언을 한번 남기고 싶습니다. 연필로 흥하려 하는 자, 연필로 망할지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줄긋기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특히나 영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밑줄 그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영어는 덩어리를 끊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옆으로 덩어리를 끊어서 이해하는 연습. 아, 저희 토익 강사였죠? 그렇습니다. 아, 드디어 또 얘기 한번 해주고. 저 근데 누구를 올릴 건가요? 아, 저는 뭐 지속성이 있는 연필 줄긋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3조 보겠습니다. 다리 떨면서 산만하게 구는 사람. 혼잣말하면서 문제 푸는 사람.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네, 가보죠. 저렇게 또 아니 제 손가락이 같이 이렇게 떨리고 있어요. 따라가겠네요. 아, 매력적이네요. 킹 받네. high speed blender and mixing. C인가? 요 3조가 거의 뭐 결승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아, 정말 결승전입니다. 아, 그렇네요, 이거 뭐, 진짜. 네, 이거는 네. 살려두면 안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 진짜 킹 받네. 이거 뭐 도대체 어떻게 지금 말을 시작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리를 떠는 분 먼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 다리 떠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저분 오른쪽 다리를 떨기 시작을 해서 그리고 한 15번 정도 떨고 난 다음에 왼쪽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분명히 다리 근육 불균형입니다. 저런 분들은 나중에 그 토익 시험 치고 난 다음에 걸어 나가기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런 분들은 웬만하면 그 출입을 금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예전에 그 시험 치러 갔을 때 특히나 이제 겨울 같은 때는 다리를 떨게 되면은 뭐 옷 부시럭거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런 분들에 더해서 겨울에는 그게 이제 합쳐집니다. 이게 뭐 진짜 완전 이제 천상의 하모니를 만들어내요. 다리를 떨면서 저런 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나는 다리를 떨기 위해 잘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와, 그런 분들이 봤을 때 너무 킹받는데 저분이 딱 그런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다리 떤다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매월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떨리는 걸 저희가 뭐 시험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리를 보지는 않는데 옆 사람이 심하게 떨면 보고 싶지 않아도 볼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쓸 때가 좀 많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꼴보기 느꼈던 적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보라고 떠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익은 무슨 평가다? 상대평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닐 거라 믿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혼잣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혼잣말 하시는 분. 요거는 제가 보면서 든 생각인데 혹시 본인이 강의하실 때 쉐도잉 많이 강조하지 않나요? 아, 쉐도잉 많이 강조합니다만 그 쉐도잉을 강조하지만 시험 때 쉐도잉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 스타일 좀 바꾸시는 것도 근데 저희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디테일하게 한번 영상을 보자면 저거 지금 RC입니다. 아, 그렇군요. RC인 거죠. LC가 아니라 RC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LC는 쉐도잉을 아무리 가르쳐도 첫 번째 학생들이 쉐도잉을 하지 않아요. 그걸 해야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쉐도잉을 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제가 학생들 디스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긴 한데 쉐도잉을 하지 않아요. 쉐도잉 좀 해주시고 저분은 지금 RC 때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또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 왔습니다. 네네. 아, 진짜 이 두 케이스는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이 보는 거는 다리 떠는 걸 많이 보는데 안 좋은 걸 봤을 때는 좀 혼자만 하는 게 나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떠신가요? 저도 동감합니다. 물론 다리 떠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보고 저런 분들도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는데 혼잣말은 왜냐면 제가 그 소리에 되게 민감한 편입니다. 제가 LC 강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수업 때도 그 스피커 볼륨이라는 잡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저희 직원분들도 많이 괴롭히고 하는데 어쨌든 그 소리에 되게 민감한 LC 강사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리스닝 컴프레hension을 가르치고 있는 알겠습니다. 드럼 중에 한 남자 LC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혼잣말 하시는 분 주술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4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채기 계속하는 사람, 스피커 올릴 정도로 LC 소리 키워달라는 사람.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요즘에 무섭네요. 네네. 소리 더 The entire 켜주세요. listening test will last approximately 45 더 켜주세요. minutes. 킹 받네. There are 4 parts. 소리 좀더 and 켜주세요. directions are given for 더 each 키워주세요. part. 더. You must mark 더. your 저 발성 킹 받네요. 참. 첫 번째 분은 재채기라기보다는 좀 기침을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렇게 기침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뭐 요즘 뭐 질병이 나도는 그런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저 정도의 끊임이 없는 기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깊은 병환을 안고 있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익 만점 받아서 뭐 할 거예요? 토익 만점 받고 관에 누워 있으면 어떡할 거냐는 겁니다. 관 넘어가신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저거 많은 공포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약간 지금까지 봤을 때 그 JS3의 특징이
특징은 나만 죽될 수 없다라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감기가 걸리고 아프지만 네. 시험을 치러 가서 다들 죽대 보자. 이런 뭐 아주 그 천사 같은 심보를 가지고 있는 피플들이 많은 것 네. 같습니다. 아주 요즘 시국에는 좀 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저런 거 좀 많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두 번째 분 소리 키워달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토익의 그 특징을 아시죠? 토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수결이 아닙니다. 네. 토익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토익은 약간 독재주의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네. 소리를 키워달라고 네. 외치면은 다른 분들 귀가 다 찢어지더라도 네. 고막에서 피가 줄줄 나더라도 무조건 올려줘요. 올려달라고 하는 만큼 올려줘야 되는 것이 토익의 특징. 그럼 저 궁금한 게 소리를 올리면 LC가 더 잘 들리지 않나요? 그렇게 제가 수업 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시험 치러 가가지고 소리 올려달라고 하지 마라. 왜냐면 기본적으로 세팅 값이 여러분들 잘 듣도록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소리를 더 올린다라고 해서 더 들린다는 건 없습니다. 물론 들리기는 하죠.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그런 또 깊은 뜻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볼륨 올려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RC 강사분이시기 때문에 뭐 소리 네. 따위는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소리를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왠지 학생분들이 좀 부끄러워서 더 크게 듣고 싶은데 이게 못하지 않을까 생각에 일부러 말한 적도 있어요. 멱살 한번 좀 잡아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이 두 분도 참 힘드네요. LC 강사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기울기는 합니다만 RC 강사분으로서 저도 어떻게 생각?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건가요? 하나 둘 셋만 얘기할까요?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기침. 역시 저희는 좋은 파트너로서 그렇습니다. 엄청난 팀워크를 네. 자랑하는 왜냐면 기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LC부터 RC까지 주구장창 연결이 되는 시국이만큼 그렇습니다. 네, 시국이 시국이만큼 기침이나 재채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조죠. 5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넘기는 소리를 아주 크게 내는 사람. A씨 중에 한숨 쉬는 사람.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열정적이네요. 두 번째 영상 볼까요? 네. 9. C. A couple of miles away. 산소가 부족하시군요. 이해합니다. 많이 부족하시네요. Number 18. 뒤에 계시는 분. 네네. 정말. 저는 근데 여기 5조에서는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좀 되게 와닿고. 그래요? 네. LC 때 페이지 넘기는 소리 말씀하시는 LC 때 파트 1 가게 되면 2번 풀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A, B, C, D 들리는데 C 들리는 넘기면 옆 사람이 그럼 답이 C구나. 근데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 더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C 때 넘기면은 아마 B를 체크했겠죠. 그러네요. 맡긴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신경 쓰여가지고 저는 시험장 가면 아무래도 조금 빨리 넘기잖아요. 근데 옆 사람이 그런 생각 할까봐 이렇게 살살 넘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오늘 꼴불견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군요. 네. 본인의 답에 자신이 없으시군요. 좀 자신이 없는 편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다만 그래도 그 go on to the next page라는 그 중간에 네네. 그 멘트가 삽입되기 때문에 네. 그거에 소리 내서 넘기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방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C가 들리네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냥 B로 가면 된다. 그런 것도 있어요. 파트 3, 4 할 때 3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듣고 푸는 사람도 있죠. 들으면서 찍은 사람도 있잖아요. 다 들으면서 찍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듣고 들으면서 찍고 넘어갈 거 아니야. 그럼 걔는 이미 넘겼어. 근데 그렇죠. 옆 사람은 나중에 찍은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알아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그거 다 풀어가지고 내가 넘긴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겠어. 그러네요. 다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네네. 대화문이 예를 들어 네네. 파트 시간 대화문이 나오고 있는데 넘긴다?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이제 쫄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답을 놓친 게 바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네네.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답이 나와버렸는데 그러면 내가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내가 시험 치러 가가지고 아직 아무도 안 넘기고 있으니까 내가 좀 기다리다 넘길까? 뭐 굳이 이렇게까지 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네. 뭐 이건 제가 LC 강사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리는 건데 파트 2에 보면 디렉션 시간이 꼴랑 30초입니다. 네. 그 디렉션 시간 동안에 또 파트 5로 넘어가가지고 네. 무지도 따지도 않고 파트 5로 가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입니다. 그 시간에 LC 시간입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이겁니다. LC 만점도 아닌 것들이 그 시간에 RC로 넘어가서 RC 문제를 풀다가 넘어오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Now let us begin part 2 with question number 7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이제 돌아옵니다. 네. 돌아오니까 그때 소리를 막 이렇게 막 냅니다. 이렇게 막 내면서 돌아옵니다. 네네. 그러면 7번에 의문사를 못 듣습니다. 왜 나왔는데 A 질문 못 들었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만 좀 피해 주시면 되는 거고 좀 개인적으로 뭐 저걸 넘기는 거는 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도 이런 사람들을 조금 고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악력기를 좀 비치를 해 놓는 거죠. 그럼 이제 들어가면서 악력기 한 50번 정도 이렇게 누르고 가세요 하면 50번 이렇게 다다다다 누르고 가면은 힘이 없어서 못 넘깁니다. 힘이 없어서 못 넘기는 그렇게 하는 것도 이제 투입위원회에서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문제지 시끄럽게 넘기는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한숨 크게 쉬는 분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뭐 그렇죠. 왜냐면 한숨을 옆 사람을 쉬게 되면은 소리도 소리지만 또 같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문제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숨에는 굉장히 간대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왜 그러냐면 그분은 또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제 주변에 있는 분이라면은 그분의 양치만 잘하고 왔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은 뭐 문제지보다는 사실 이건 최약체라 가지고요. 제가 좀 누구를 꼽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권영준 강사님, 네. 형님의 의견을 이번에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만약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시험지로 가겠습니다. 시험지. 넘기는 소리. 시험지 넘기는 소리. 알겠습니다. 자, 한숨 크게 쉬는 사람도. 우리 가위바위보 해? 시험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형님 저는 당연히 형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 네. 시험지 당첨. 네.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시끄러워서 혹은 추워서 꺼달라는 사람. 바스락거리고 옷 입고 자꾸 움직이는 사람.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네네. 너무 시끄러운데 또 에어컨 좀 킹받네요. 꺼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네. 저런 옷을 또 어디서 준비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저분은 몸이 가려운 것 같은데요. 좀 씻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첫 번째로 에어컨 꺼달라고 하는 분, 뭐 아니면 겨울에 히터 꺼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히터는 사실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히터는 뭐 사람들이 겨울에는 어쨌든 옷을 좀 많이 껴입고 가기 네네네.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더위와 추위에 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배달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겨울의 추위는 돈으로 해결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따뜻한 패치를 좀 붙이거나 옷도 좀 두껍게 입고 뭐 장갑 끼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더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죠. 더위는 정말 억만금을 쏟아부어도 밖에 배달하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네네. 이게 똑같이 적용되는 룰이 아닌가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에어컨 꺼달라고 하는 학생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뭐 에어컨 소리가 일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당한 입장에서 좀 많이 더워서 문제 풀기 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권영준 강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네, 강하게 얘기할 수 좀 있습니다. 조심스럽기는 네. 하나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때는 바야흐로 한 2년 전 이맘때 한 여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정말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네. 한 38도 정도. 정말 에어컨을 틀어놔도 곁땀이 줄줄 흐를 듯한 그런 느낌새가 나는 더운 날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학교 에어컨이 그렇게 시원하진 않거든요.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에어컨을 꺼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저기 발성을 이렇게 막 좋게 하면서 에어컨 좀 꺼주세요 했던 그런 분과 마찬가지로 발성을 딱 이렇게 막 부리면서 꺼달라고 했습니다. 에어컨을 껐죠. 네. 그분이 쳐잤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와, 살인이라는 게 이럴 때 일어나는 거구나. 형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고는 네. 와, 이게 공자한 분이 계시는구나. 에어컨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걸 듣고서는 나랑은 다른 분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에어컨은 진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바지락 옷소리 쪽으로 바지락은 죄송합니다. 좀 허기집니다. 네. 허기집니다. 바스락 옷소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스락 옷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스락 소리도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스락 소리는 좀 제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나면은 감독관이 좀 제재할 때도 있고 또 다른 학생이 좀 요청해서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에어컨은 시스템상 한번 또 이렇게 되면은 계속 힘들기 때문에 바스락 소리보다는 좀 에어컨이 좀 더 꼴보기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뭐 그럴 수 있네요. 그렇죠. 바스락 소리는 정말 소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뭐 소리에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인데 저 소리가 또 특히나 겨울에 그죠. 파카. 토익위원회에서 파카를 금지해야 된다. 코트만 입어야 된다. 얼주코로 다 만들어야 된다. 얼어 죽어도 코트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무조건 코트를 입고 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파카가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진짜 파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코트만 입고 다니기 좀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리에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뭘로 갈지 아시겠죠? 네. 저는 당연히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에어컨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7조 가보겠습니다. 콧물을 훌쩍 대는 사람. 다른 사람들 얼마나 풀었나 싶어서 주기적으로 두리번거리는 사람.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훌쩍이 아니네요. 훌쩍이 아니네요. 저 미간의 주름 진짜 킹받네요. 저럴 때 이제 남자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뭘 야리냐 라는 얘기 하고는 하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콧물 훌쩍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쩍은 아까 또 제 책이랑 좀 비슷하게 시국인지라 요즘 좀 많이 꼴보기 할까 싶은데요. 저는 두리번거리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별로 좀 공감이 안 가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케이. 네. 저는 콧물 훌쩍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콧물 훌쩍 하시는 분들은 L씨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또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저도 진짜 비염 환자로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많이 힘드셨군요. 너무 힘듭니다. 아, 너무 네네. 힘든데 뭐 이게 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위생상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제 수업 때도 적용되는 겁니다. 저희 수업 때 또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네. 흐를 때가 있죠.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스크를 안 끼고 있을 때는 네. 당연히 휴지로 닦습니다. 네. 다만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다면은 그냥 흐르면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제 다른 그게 있습니다. 맞죠? 이 진짜 눈, 코, 입이 있죠. 네. 코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통해서 네. 그거를 조금 처리를 하다가 알시 때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렇게 휴지를 가지고 뭐 아까 그분처럼 막 코를 이렇게 푸는 것처럼 뭐 저지랄을 하시든지 네. 그런 것들은 뭐 괜찮습니다만 LC 때만 좀 조용해 주시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뭐 지금 이 영상에서 뭔가 획기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아유, 한편으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루 이틀도 네.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만한 분은 저는 시험 치러 가면은 저런 분들 한 번씩 봅니다. 저런 분들 한 번씩 보는데 그게 저입니다. 그게 저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강사로서 네. 저희는 또 분위기도 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은 어느 정도 요 정도 시간에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한 번씩 흘끗흘끗 봅니다. 네. 뭐 저렇게 막 대놓고 보는 거는 아닌데 물론 학생들은 대놓고 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흘끗흘끗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풀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네. 정말 강사로 싫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제가 학생들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는 느낌이 들면은 약간 우월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네, 좀 그렇네요. 지금 7조인가요? 7조입니다, 7조. 거의 모든 게 이루어서는 해당이 좀 되네요. 네, 전 쓰레기입니다. 네. 어떤 게 더 조금 더 꼴불견인 것 같으신가요? JS로. 뭐 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콧물이 조금 더 콧물이 좀 더 네네. 어리시군요. 저는 산만한 분들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 괜히 저는 누가 저를 쳐다보면 제가 죄를 짓지 않았나. 약간 이런 쫄림이 있습니다. 쫄림이 혹시 있기 거울 때문에. 보면 본인 머리 색깔 본 적 있나요? 머리 색깔은 맨날 아침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럴 수- 알겠습니다. 네네. 그럴 수도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희는 지금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하도록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네,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네. 좋습니다. 자, 콧물로. 그러면은 3만 컨 콧물로 네. 당첨! 네, 마지막 8조. 네. 네. 자면서 코 고는 사람. 음식물 섭취로 소음과 냄새를 유발하는 사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면 크기를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영상입니다. 네. 삼각김밥을 쳐드시고. 연기하신 분이 식사를 좀 때우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정도이긴 한데 어떤가요? 많이 보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 이루경 강사님. 코 고는 사람은 저는 딱 한 번 문제 있긴 합니다. 코 고는 분은 지속성 있게 코를 그렇게 막 골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아니 코 고는 사람 특징 아시잖아요. 본인도 본인이 코 고는 소리에 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깨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은 뭐 그렇게 오랫동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자주 보는 케이스도 아닙니다. 코 고는 사람 만난 적 있으신가요? 그거는 것까지 못 봤고 자는 사람들 본 적이 있네요. 좀 빨리 푸고 나서 그냥 남아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일찍 주무십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일찍 주무십니다. 네네. 음식물 냄새는 뭐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게 특히나 요즘에 코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음식 섭취 같은 것들이 아예 금지되어 있고 네. 음료 정도로 이제 마실 수 있기는 한데 네. 코시국 전에 식사 정도 저 정도로 식사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넛 같은 거 있죠. 그렇죠. 땅콩 같은 거, 네. 땅콩 같은 넛츠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영어로 넛츠의 뜻을 아시죠? 예. 미친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약간 좀 겁나는 게 저거를 시험 중에도 씹고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두려움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시험 치러 가서 만약에 저 정도로 식사하는 분을 본다면은 뭐 꼽자면 저는 뭐 귀에도 민감하지만 네. 냄새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을 꼽을 것인가. 네. 코 고는 사람은 아주 일회성이기 때문에 본인이 코 고는 소리에 놀라가지고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음식물 쪽으로 네.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8강입니다. 8강 1초 네.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손으로 연필을 돌리는 사람 아까. 네. 그렇죠. 연필로 줄 긋는 소리가 요란한 사람. 둘 다 연필과 좀 연관성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 긋는 사람들 좀 많이 봐왔고 저도 살짝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눈이 가긴 하는데. 토익을 치고 난 다음에 그런 커뮤니티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네네. 연필로 소리 내는 사람들 네. 너무 이제 뭐 극혐이다 뭐 이런 얘기들 네.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집중에 방해되기도 하고 그렇기 특히 때문에 뭐 제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진짜 스트레스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뭐 앞뒤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는 게 왜냐면 저는 또 밸런스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소리가 앞뒤에서 난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소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는 건데 네. 오른쪽에서만 줄을 긋는다 네. 혹은 왼쪽에서만 줄을 긋는다라고 네. 하면은 저의 그런 집중에 굉장히 큰 방해가 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필로 줄 긋는 소리가 요란한 사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8강전 2조 보겠습니다. 혼자만 해서 문제 푸는 사람. 재채기 계속하는 사람.
진짜 정말 결승전 느낌이 나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정말 못 견딜 것 같은데. 주술사 그리고 병자. 무섭습니다. 어떤 게 더 그렇게 그 JS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지금 이 영상의 취지가 시험내 꼴불견이라고 봤을 때는 내 문제풀이 좀 방해가 되는. 그렇죠. 둘 다 방해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8강으로 올라갔겠죠. 그리고 내 건강에도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재채기가 아닐까 싶은 생각도 있고. 아니 혼잣말도 건강에 그렇게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가요? 그렇죠. 저에게 저주를 내리는 주술을 배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헛소리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재채기 계속하는 사람. 왜냐면 재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네. 약간 전염성도 있기는 한데 저게 또 재채기나 기침 같은 경우 뭐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저게 정말 끝없이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재채기로 가면 제 생각인데 저기 저 우승하나 너무 뻔하지 않나? 그러니까 저희는 재채기로 가는 걸로 그럴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승은 재채기. 이런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그 인생은 반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네.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반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잘 그렇죠. 봐주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지금은 재채기로 재채기로 가도록 가겠습니다. 네. 네, 8강 승부입니다. 문제지 넘기는 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 에어컨이 시끄러워서 혹은 추워서 꺼달라는 사람. 이것도 좀 힘드네요. 힘든 게 그렇죠. 8강으로 가면 저는 그래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문제지를 뽑고 싶은데 에어컨은 아까 그 영상 아까 좀 기억나시는 영상 연기하신 분께서 너무 그렇죠. 한번 좀 영상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 발성. 네네. 너무 시끄러운데 에어컨 좀 꺼주시면 안 돼요? 네가 더 시끄러워. 씨.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에어컨은 진짜 생각하면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할 말이 아직도 많다고요? 그렇죠. 에어컨은 정말 저는 그때 제가 흘린 곁담의 정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네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가뭄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는데 제 몸에도 가뭄이 왔었습니다. 거의 탈수 현상이 나올 정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땀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네. 지금도 땀을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곁담 얘기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다음에 네. 나중에 학생들 오셔가지고 수업 시간에 거의 보면 어떻게 괜찮습니다. 저희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들 더울 때 여기저기 방황하지 마시고 수업 들으러 오세요. 그 학생들 그 여름에 저를 보면은 조금 의아할 겁니다. 제가 길 걸어 다닐 때 네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똑바로 이렇게 걷잖아요. 네네. 저는 거의 이러고 걷습니다. 왜냐면 이쪽이 약간 좀 시원해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러고 걷습니다. 네. 제가 한 번씩 걸으면서도 약간 좀 웃기기는 한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많이 쓸리면 땀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같이 걸었던 기억이 좀 이렇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많이 떨어져 걷기도 하고. 근데 특히나 그 횡단보도에 서면은 멀리 남남처럼 거의 완전히 이렇게 걸어가고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던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골라야 되겠죠? 에어컨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요. 저도 에어컨. 네, 저도 에어컨 다음에 가면 또 얘기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에어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강 네 번째. 콧물을 적대는 사람? 음식물 섭취로 소음과 냄새를 유발하는 사람.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콧물을 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저기 음식물 할 때도 연기하신 분께서 너무나 또 명경기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도 힘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분은 먹방 하시면은 뭐 분명히 이제 그 미래가 창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기 하정우 먹방보다 하정우가 김 이렇게 밥 그렇죠. 씹어서 먹는 먹방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먹방을 능가하지 않나 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특히나 네. 하정우는 식당에서 먹습니다. 네.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게 식당이냔 말이죠. 그렇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망설임 없이 음식물 섭취 그리고 소음, 냄새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연기하신 분의 열정을 이어받아서 음식물로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런 케이스를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만나면은 정말 그날 시험은 못 칩니다. 그냥 엎드려 우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음식물로 가겠습니다. 네. 자, 벌써 준결승 4강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연필로 줄 긋는 소리가 요란한 사람. 재채기 계속하는 사람. 이거는 영상을 한 번씩 다 볼까요? 네. 오늘 영상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시 좀 느껴보고 싶네요. 왜냐면 네. 둘 다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더 나를 거슬리게 하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같은 영상 맞나요? 아까보다 더 열심히 봤는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재채기. 저거는 진짜 저분 빨리 병원 가셔야 되는데 아까부터 너무 걱정이 됩니다. 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필로 줄 긋는 것과 재채기. 이거 진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준결승이니만큼 정말 강력합니다. 왜냐면 아까 연필로 줄 긋는 영상을 처음 봤을 때보다 같은 분인 것 같은데 뭔가 더 열심히 긋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저보다 더 열심히 긋는 분을 시험 치러 가서 만났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분은 아무래도 연필 한 10자루 준비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한 자루 가져가가지고 이제 마킹도 하고 다 하는데 저 정도면은 한 자루는 정말 택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병의 spreading, 병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이바지하는 사람. 어떤 분이 더 진상으로 보시나요? 아 정말 고민이 되네요. 진짜 고민이 됩니다. 이번에는 저는 빈도로 좀 가고 싶습니다. 빈도. 네, 빈도로 가자면 이제 재채기라든지 아니면 저런 김치라니 기침이죠. 허기 져가지고. 아 저녁 시간 다 되시죠? 그래 허기 네네. 져가지고 그랬습니다. 진짜 이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빈도로 봤을 때는 연필을 줄 끊는 분들 훨씬 많이 만나죠. 뭐 재채기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겨울에 많이 만나게 되는 거니까 네. 겨울을 피하시면 됩니다. 취업 겨울에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승진 겨울에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봄이나 여름으로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네. 연필을 줄 끊는 분으로 가도록 네, 저도 그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네, 중격수 두 번째. 에어컨이 시끄러워서 혹은 추워서 꺼달라는 사람. 음식물 섭취로 소음과 냄새를 유발하는 사람. 아 이거는 뭐 네. 진짜 영상 또 안 보고 할 수 없어요. 그럼요. 아니, 오해하지 마시죠. 여러분들 제가 그 먹방을 다시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그 분노 게이지를 한번 올려봅시다. 너무 시끄러운데 에어컨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와 쩝소리 들으셨어요? 쩝소리 마지막 쩝소리? 네. 와 정말 하정우 씨 그 먹방을 정말 생각나게 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김 찍어서 먹는 그 먹방이 있긴 하거든요. 네네. 또 제가 그 굉장히 분노하는 에어컨이 또 나왔습니다. 에어컨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익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네. 토익 시험은 독재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어컨 얘기하니까 이제 왜 에어컨 한 명이 딱 꺼달라고 하면 꺼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때 한 번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이제 보통 이제 10시 정도면 시작이 돼야 됩니다. 10시 5분 뭐 늦어도 10시 뭐 한 8분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시험이 더 지연이 되는 거예요. 왜 지연이 되는가 봤더니 한 분이 정말 시험이 시작되기 직전에 화장실을 가야 된다고 했던 거예요. 물론 이해하죠. 이게 작은 거면 어쩔 수 없겠지만 큰 거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또 이제 좀 부르륵부르륵 했나 봐요. 속이. 그래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원래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원래 안 되는 건데 나 시험 안 쳐도 된다 하고 팍 차고 나가가지고 가버리니까 그분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학교 전체의 리스닝 테스트가 지연됐던 적이 있습니다. 와 그게 바로 저예요. 죄송합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분들께 정말 사죄 말씀드립니다. 그때 몸소 체험하셨군요. 네, 그런 경우를 했었습니다. 그게 어디쯤인가요? 그것도 한 2년 한 2년 전에 저희가 학생이 갑자기 급 줄었던 적이 좀 그랬대요. 그래서 좀 소문이 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때 그 좀 당황스러웠던 거는 뭐 당황스러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넘버 2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게 제가 시험 쳤던 데가 그 여고였거든요. 네. 여고. 넘버 1이었다면 이제 뭔가 이렇게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넘버 2를 처리하는 거였기 때문에 괜찮았었지만 진짜 제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빨리 처리하고 나왔던 네.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거기에 꼴북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어쨌든 골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음식물 섭취. 저거는 뭐 사실 저희가 지금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미 언급을 다 했고 저희는 사실 뭐 저번에 먹방을 한 번 더 보기 위해 영상을 본 게 아닌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왜냐면 네. 저렇게 처먹는 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에어컨 쪽으로 네, 가는 게 아무튼 좋지 않을까. 뭐 너무나 그 1등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에어컨 쪽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JS 월드컵 결승전이 도래했습니다. 네. 볼까요? 봅시다. 네. 연필로 줄 긋는 소리가 여러는 사람. 에어컨 시끄러워서 혹은 추워서 꺼달라는 사람. 이제 여러분들 에어컨 듣기만 해도 킹 받으시죠? 여러분들 전자기 버튼에 에어컨 보기만 해도 화가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좀 고정하시고 저희 네. 어쨌든 골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연필 좀 강조했고. 그렇습니다. 고집이 있는 분입니다. 네. 고집이 있는 분이에요. 님은 에어컨과 또 곁담이. 저는 계속 에어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네. 주관이 있는 사람. 네네네. 형님은 고집이 있는 사람. 네네네. 알겠습니다. 고집 대 주관 이렇게 한번 대결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력 있게 스피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형님이 하셔야 제가 준비를 하니까요. 요즘 힘드네요. 왜냐면 저희가 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그죠? 보통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할 때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게 좀 힘들긴 한데. 혹시 휴대폰 찬스 있나요?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저희 그 넷피셜로다가 네네.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 저는 그래요. 저는 아까 그 에어컨을 계속 얘기하셨지만 또 링어서 얘기하신 것 중에 또 계절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한여름과 한겨울을 피하자면 에어컨 얘기는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 생각에 저는 계속 연필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지금 에어컨은 뭐 이제 그 계절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조금 더 멀리 토픽을 뻗어나가 보자면 요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정말 그러니까 겨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정말 겨울도 여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네. 뭐 한국 그 기후가 동남아성 기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본인이 이 영상 마무리 지으실 거죠? 마무리 네네네, 지을 겁니다. 마무리 지을 겁니다. 저도 네. 스피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집 댕댕이 이 두 마리를 산책하면서 느꼈습니다. 사우나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동남아 놀러 갈 필요 없구나. 그냥 한여름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 나가면 동남아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컨은
우길 수는 없겠죠. 계절성이긴 하죠. 그러나 네. 겨울에 난방이 있습니다. 히터.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이미 히터는 뭐 별로 신경 쓸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그 고집으로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권현준 강사는 고집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전 주관이 있으나 때론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저는 고집이 있고 것도 본인은 땀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곁담 인정합니다. 네. 곁담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장트라볼타. 제가 장트라볼타라는 것도 네. 인정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우승자는 연필로 줄 긋는 소리가 열어난 사람. 축하드립니다. 아, 이 토익계 탑 오브 탑 진상으로 뽑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필 소리가 우승을 했는데요.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뭐 에어컨이 조금 더 애착이 가긴 합니다만 뭐 저희가 사실 연필을 우승으로 꼽긴 했습니다만 16강부터 나왔던 그 모든 빌런들, 모든 빌런들은 토익 시험에 굉장히 방해되는 분들이다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뭔가 약간 즐겁게 얘기한 느낌수가 있기는 하나 저런 분들은 퇴치되어야 하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러나 이 의견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그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뭐 저런 것들이 전혀 거슬리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보다 오히려 더 거슬리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만약에 해당이 돼서 하고 있는데 본인이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익 시험을 혼자서 공부해서 점수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면서 시험 보는 문화도 필요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잘 만들어가는 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6강 이외적인 것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딜러를 만났거나 JS를 만났다 혹은 내가 어떤 이러면 안 되지만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살인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딜러를 본 적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가감없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댓글에 대댓을 달아서 마음껏 여러분들 의견을 펼치면서 댓글을 좀 만들어주시면 돼요. 직접 달아주시나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댓글을 뭐 직접 달아줄지 어떨지는 여러분들의 댓글 정도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달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본인이 겪었던 것들을 많이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다 같이 노력해서 아름다운 토익 시험 문화를 만들어 가 보아요. 잠깐 중요한 얘기 하나 했네요. 저희가 또 이렇게 종로 IBM 두 남자 열심히 또 강의하고 있으니까 토익 공부랑 이런 또 문화 같은 것도 저희가 또 전달 드리니까 좀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토익 공부 열심히 또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종로로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죠? 그렇습니다. 종로 IBM 인문중급 1위 두람주 토익으로 오세요.